말하면 무엇보다도 사용자 편의성과 함께 사용자한테 가성비가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수익이 비용을 충분히 넘어설 정도가 돼야 그때서야 깨달음의 단계로 완벽하게 접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생활 양식을 바꿀 정도로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제가 지식 한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은 이미 1993년에 나왔는데 이때는 우리 생활에 스며들지 못하다가 결국 2006년 7년 가면서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우리의 생활로 스며들면서 진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AI가 지금 당장 넘어서야 되는 건 수익은 없는데 AI에 들어가는 이 과도한 비용 문제가 어떤 방식이든 해소가 돼야 됩니다. AI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진짜 천문학적인데요. 엔트로피 이 회사 정말 유명하죠. 클로드 개발사인데 여기에 CEO가 뭐라 그랬냐. 현재 개발 중인 모델에는 10억 달러가 필요하다. 1조 3,300억 원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샘 엘트먼 오픈 AI CEO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샘 엘트먼은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133조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야, 샘 엘트먼이 너무 많이 과장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클로드 개발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한 3, 4년 뒤면 진짜 1,000억 달러 들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전 모델의 클로드 모델은 1억 달러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2, 3년 사이에 10억 달러가 든다고 하니까 야, 그럼 3, 4년 뒤에는 1,000억 달러가 진짜 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점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걸 소비자한테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AI는 아직 시작 단계인데 벌써부터 아주 심각한 가격 경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검색 비용은 일반 포털 검색 비용의 10배가 넘게 듭니다. 앞으로 모델이 고도화되면 이게 100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면 이걸 소비자한테 전가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데 자, GPT-4o 모델만 하더라도 100만 토큰, 이 토큰이라는 게 일종의 뭐 음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AI에서 이 최소 단위로 쓰이고 있는데 이 100만 토큰에 입력 5달러, 출력 15달러로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전 모델인 GPT 터보는 10달러, 30달러였는데 이걸 5달러, 15달러로 반값으로 인하한 거죠. 모델은 더 커졌는데 반값 인하를 했다. 이 비용이 과연 감당이 될 것이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가격 경쟁을 더 심하게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제미나이 1.5 플래시 같은 경우 이걸 물론 GPT-4o랑 달리 경량화 모델이기 때문에 같은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요것만 놓고 보면 자, 입력에 0.35달러 그리고 1.05달러 똑같이 100만 토큰인데 와, 이거 완전히 헐값이죠. 아, 물론 모델은 굉장히 작은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헐값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AI 큐네룽 알리바바가 만든 건데 이건 1000 토큰당 0.0005위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거의 공짜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비용은 많이 들고 과금은 하지 못하다 보니까 AI 업계가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일단 LLM이라는 모델에 걸맞게 거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반도체도 필요하고 이걸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해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는데 이때는 대형화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 2분기 들어서면서 이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줄이고 가격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소형화를 택하는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구글 제미나이 1.5 플래시 같은 경우인데 아주 대표적으로 소형화 언어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사도 7월 18일에 드디어 GPT-4o 미니를 출시했거든요. 여기 미니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작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형화 대열에 결국은 오픈 AI 같은 일종의 원조격의 AI 기업도 참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거대 언어 모델 라지, 이 라지 사이즈의 모델이 계속 대세가 되고 있지만 점점 소형 언어 모델 스몰,
언어 모델,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대세로 잡혀가고 있거든요. 자, 과도한 비용 그리고 LLM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용해 보셨나요? 챗GPT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 LLM 거대 언어 모델 라지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지금의 LLM 모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비유하느냐? 탱크를 몰고 장을 보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가입니다.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1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교과서 클래스가 다르. 이에 비해서 소형 언어 모델 SLM 같은 경우는 5분봉에서 그래도 신고가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 정도로 좀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도 굉장히 중요하죠. SML은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에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PC 수준에서 작동되는 SML이 개발됐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IBM이 메인프레임을 통해서 컴퓨터 시장을 발전시켰지만 결국 퍼스널 컴퓨터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LLM으로 계속 가면서 메인 서버에서 작동을 시키고 우리가 단말기로 이걸 확인하는 걸 계속 하게 될지 아니면 SML이 우리 사회 곳곳에 파고들면서 세상이 PC처럼 바뀌게 될지는 아직은 예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는 LLM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완전히 쏠림 현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SML이라는 새로운 이 분야가 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결국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LLM은 당연히 LLM대로 성장을 해서 엔비디아에도 더 큰 시장이 열리겠지만 근데 이 소형화 모델에는 이 비싼 블랙웰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파는 모든 칩셋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이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그런 업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형화 모델을 위한 가성비 시장도 또 따로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죠. 여기에 앞장선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 이분이 텐스토렌트를 만든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 텐스토렌트는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협력을 하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비싼 엔비디아 시장의 틈새를 노리면서 파고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쿠다 이 생태계 진짜 강력하죠. 진짜 엄청난 패자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 과학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쿠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 쿠다 생태계에서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소형화라는 새로운 시장이 아예 창출되는 거라면 이 시장을 누가 먼저 개척할 것이냐 이 변화는 아직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AMD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IBM, 퓨리오사 AI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리고 텐스토렌트 아까 보신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제 희망사항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LLM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네트워크 산업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에서 얼마든지 희망을 한번 꿈꿔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 소형화 물결이 시작됐기 때문에 쿠다 생태계에서 작은 빈틈이 하나 생겼거든요. 이 소형화 물결에 우리나라의 칩셋이 좀 더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AI 시장은 지금 생태계에서 큰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렁거림은 엔비디아와 몇몇 소수의 미국 기업이 주도하던 이 AI 시장에서 다른 중소 업체들이 특히 스타트업이 파고 들어갈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도 미국 혼자서 주도하던 것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변동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까지 같이 흔들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단순하게 시장이 흔들리면서 일종의 위기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을 이용해서 대역전을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사심을 담뿍 담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1분봉에서 한 주로 신고가입니다. 감시하고 질렀을 텐데 시간 우리 질질 아따, 끌면 멀리 질 안 나가 확률 불어야. 아주 높다. 손절이 답인데 손실을 줄이려면 조금 아따, 질러야 한다. 시방 결론은 호구 왔- 폭등장에서만 시방 몰빵하고 호구 그렇지 왔는가? 못한 장에선 비중 줄인다. 시방 호구 왔는가?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가? 시방 호구 왔는가?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트로에서 보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방구석에서 입으로만 5분봉에서 하지 않고 신고가입니다. 뒤에 보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실, 실제 공장, 평택에 있는 LG전자 칠로 공장을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와, 확실히 멀리 안 제조업체 나가 보여요. 공장은 눈으로 보면은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제가 방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아따, 시작을 멀리 안 해보고요. 나가 보여요. 자, 감시하고 오늘의 질렀을 주제부터 텐데 말씀드려야죠. 시간 질질 자, 오늘의 끌면 주제 질 확률 바로 아주 높다. 우리나라 손절이 꼬리아의 답인데 미래 손실을 먹거리라는 줄이려면 주제로 조금 가지고 질러야 왔습니다. 한다. 지금 우리가 결론은 35,000달러잖아요. 폭등장에서만 몰빵하고 45,000달러, 제 그렇지 목표가 못한 딱 장에선 비중 5만 줄인다. 달러인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세계 최고 국가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과연 어떤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 주식 멀리 안 얘기를 안 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따, 올해 멀리 들어서 유난히 아따, 멀리 안 우리를 나가 보라야. 힘들게 했던 또는 즐겁게 했던 주식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미 머릿속에 좀 많이 잊으셨겠지만 8월 월 초만 해도 주가가 아따, 멀리 안 엄청나게 나가 폭락하면서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무려 5분봉에서 33%가 내려가는 신고가입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많이 나왔던 게 바로 AI 5분봉에서 버블론이었어요. 신고가입니다. AI는 버블이다. 야, 그럼 엔비디아가 많이 빠지는 게 시방 아니냐? 호구 왔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8월 초고요. 정말 불꽃같이 1분봉에서 들어올리더니 아직 신고가입니다. 8월이 중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락폭의 대부분을 만회했습니다. 아따, 이건 멀리 뭐 안 나가 전국적으로 갈 보여요. 기세로 현재까지는 시간 질질 오르고 끌면 있어요. 질 확률 아주 5분봉에서 진짜 높다. 신고가입니다. 순식간이라고 손절이 느끼는 답인데 게 손실을 빠질 줄이려면 때는 진짜 조금 버블인 거 질러야 아닌데 한다. 오르니까 버블이 결론은 아닌가? 폭등장에서만 이 느낌이 이제 몰빵하고 절로 그렇지 들고 못한 있습니다. 장에선 뭐 비중 미국장은 뭐 줄인다. C나 멀리 안 이런 소리도 나가 많이 보여요.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꽃처럼 들어올리지? 거의 V자 반등을 하면서 하락폭이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 6월 25일 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5분봉에서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AI의 혜택은 비용 대비 너무 적을 게 아닌가. 5분봉에서 제가 신고가입니다. 보기엔 이 보고서가 사실 약간 불을 지폈는데 그래서 들어간 비용 대비 혜택이 적다. 한마디로 AI는 버블 아니냐. 그런 내용이 멀리 안 7월 나가 말에서 불어야. 8월 초에 글로벌을 덮었죠. 시방 호구 자, 왔는가? AI는 버블일 것인가? 아따, 멀리 안 골드만삭스 나가 레포트를 보여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관적으로 5분봉에서 보면 신고가입니다. AI는 향후 10년간 미국의 GDP를 겨우 0.9% 올릴 걸로 전망이 된다. 1%는 한 주로 못 올릴 감시하고 거다. 질렀을 물론 텐데 낙관론으로 시간 보면 질질 모든 끌면 작업의 질 확률 25%를 아주 담당하고 향후 손절이 10년간 답인데 미국 손실을 GDP를 줄이려면 6% 정도 조금 올려줄 질러야 거다. 한다. 결론은 6% 폭등장에서만 좀 작은 것 같은데? 몰빵하고 그렇지 작은 것 못한 같지만 장에선 하여튼 비중 비관론 줄인다. 비관론으로 보건 신고가입니다. 낙관론으로 보건 GDP를 올려주기는 올려주죠. 자, 그런데 왜 AI 버블론이 아따, 멀리 나왔냐? 안 나가 보여요. 골드만삭스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5분봉에서 뭔가 시방 생산성을 호구 왔는가? 올려줄 건 같은데 문제는 너무 5분봉에서 신고 비용이 너무 호구 비싸다. 왔는가? 21세기에 멀- 등장한 기술 중에 아따, 멀리 가장 안 나가 비싼 보여요. 기술이 이 AI 기술입니다. 아따, 멀리 안 나가 향후 보여요. 수년간 미국 1분 글로벌 봉에서 빅테크들의 신고가입니다. 투자액만 따져도 1조 달러, 1,350조 원의 투자가 시방 예상이 호구 되고 왔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데이터 센터, 반도체 사는 거, 또 AI 인프라 만들어야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력망을 깔아야 돼요. 요즘은 데이터 센터 짓고 싶다고 못 짓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은 전력을 너희가 어디서 수급할지 전력 계획을 제출해야 돼. 시방 호구 제출하지 왔는가? 않으면 일분 짓지 봉으로 못합니다. 감시하고 왜냐? 질렀을 전기가 텐데 없어서 시간 전력망을 질질하면 만드는 질 것까지 확률 비용을 아주 지원했을 높다. 때 왔는가? 1조 손절이 달러, 답인데 1,450조 손실을 원이라는 정말 줄이려면 엄청난 비용이 조금 질러야 들어가는데 한다. 골드만 결론은 삭스 레포트에서 폭등장에서만 나오지만 몰빵하고 아니 그렇지 도대체 못한 이 장에선 기술을 비중 왜 이렇게 줄인다. 멀리 안 나가 아직은 아따, 성과가 멀리 미미하잖아요. 뭐 아따, 오픈 멀리 안 AI도 나가- 있고 뭐 하지만 뭐 그래도 아따, 그게 멀리 엄청난 돈을 벌어주는 건 시방 호구 아닌데 도대체 시방 너무 호구 너무 너무 왔는가?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멀리 AI가 안 나가 버블 보여요. 아니냐? 지금 100만큼 넣는데 5분봉에서 나중에 뭐 신고가입니다. 30만큼밖에 안 나온다든지 20만큼밖에 안 나오면은 이거 효용성이 있는 기술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기술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게요.
저도 그런다 싶은데. 아따 멀리 안 나가보라야. 일단 현재까지 가장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기업은 아따, 멀리 엔비디아와 안 나가보라야. 우리 김선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젠슨왕 선생님인데요. 자, 황선달 아니고 젠슨왕 선생님인데 아따, 멀리 안 2023년 나가보라야. 4분기 기준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5분봉에서 충격과 공포죠. 신고가입니다. 61%가 나왔습니다. 시방 제가 호구와 한번 한주로 말씀드렸지만 감시하고 질렀을 대동강 텐데 물을 팔아도 시간 질질 61%는 끌면 어려울 질 것 확률 같은데. 아주 높다. 야, 61%도 손절이 답인데 어떻게 손실을 61%야? 줄이려면 조금 질러야 한다. 택배 결론은 하시는 폭등장에서만 분들이 몰빵하고 몸으로 그렇지 뛰어도 못한 저 장에선 뭐야 비중 기름값 줄인다. 내고 이런 거 하면은 61% 절대 못 나올 것 같은데. 와, 이거 엄청나다고 했어요. 세계 1위 시가총액을 찍었던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5분봉에서 61%예요. 신고가입니다. 게다가 2024년 1분기 얼마를 벌었냐면 23조를 벌었습니다. 아따 멀리 안 나가. 23조를 영업이익률 아따, 멀리 안 61% 나가보라야. 벌은 거니까 정말 말 그대로 모래를 팔아서 시방 돈을 호구 벌었다라고 왔는가? 할 수 있고, 이대로 가면은 2024년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간 100조 원이 곱하기 4면 100이죠. 거의 100조 원 가까이를 벌 수 있는 뭐 엄청난 그런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죠. 물론 엔비디아는 반도체 칩을 파는 회사지만 칩도 비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AI는 희한하게 인건비도 비싸. AI 관련 작업들은 요즘에 다 비싸요. 다 비싸. 너무나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 그 망 까는 거에서부터 발전소 짓는 거 뭐 비용이 말도 안 한 주로 되니까. 감시하고 그래서 질렀을 결론적으로 텐데 AI는 아마 시간 비용이 질질 장기적으로 끌면 질 내려갈 것 확률 아주 같은데 높다. 현재는 굉장히 손절이 붐업이 답인데 돼 손실을 있어서 줄이려면 엄청나게 비싸고 조금 질러야 그럼에도 한다. 지금 투자하니까 결론은 버블 아니냐 폭등장에서만 그런 말이 몰빵하고 나오는 그렇지 거죠. 못한 장에선 하지만 비중 줄인다. 그렇다고 이제 슈컬리 한번 나왔지만 투자를 안 할 수 있냐? 저는 사실 그래서 붐이고 그래서 버블이라고 생각합니다. 빵 터지는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 버블인 거 알지? 무슨 소리냐? 지금 100만큼 넣어서 120이 나오는 게 아니라 10, 20밖에 안 나오는 거 알지? 모르진 않아요. 하지만 모른다고 투자를 안 할 수 있냐? 나중에 막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이 AI 기술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비용 대비 효용이 안 나온다고, 지금 당장 그게 버블 같아 보인다고 과소 투자를 할 수 있냐? 투자를 안 할 수가 있냐?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알파벳의 피차이 형이 이렇게 얘기했죠. 슈컬리에 나왔던 거죠. 과잉 투자 위험한 거 안다. 하지만 과소 투자로 인한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투자를 주로 도저히 안 할 감시하고 수가 없다. 질렀을 텐데 게다가 요즘 시간 AI 질질 기술이 끌면 이런 질 돈은 확률 잘 못 아주 벌어오는 높다. 것 같은데 손절이 속도가 답인데 너무 빠르죠. 손실을 줄이려면 궤도 조금 씨도 저한테 질러야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결론은 AI는 발전 폭등장에서만 속도가 몰빵하고 빨라서 그렇지 못한 강연하기가 장에선 어렵다. 비중 줄인다. 강연안을 준비해 오면 다음 강연을 할 때 이미 구식이 돼. 그렇다고 새로 나온 거를 바로 얘기하지 너무 빨라. 그 강연 듣는 분들이 이제 일반인이니까 최신 이걸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고 또 옛날 걸 얘기하면 바뀌었고, 그래서 AI 강연이 어렵다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레포트,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AI 모델 뭐 이런 게 등장하니까 이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 딱 요런 모양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AI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요. 여기가 소위 과잉 투자 구간이죠. 수익 곡선보다 비용 곡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걸 투자를 안 할 수가 있냐? 왜냐? 나중에 정말 AI가 뭔가를 크게 바꾸고 수익을 가져다 줄 때 위너 테이크스 롤,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미래가 오지 않습니까? 요때를 생각하면 한 주로 감시하고 과잉 투자를 안할 수 질렀을 없는 거죠. 텐데 알지? 시간 질질 과잉 투자하는 거 끌면 질 알아. 확률 여기 아주 버블인 거 높다. 알아. 손절이 하지만 안 할 답인데 수 손실을 없죠. 줄이려면 그럼 버블인데 조금 어떡하냐? 질러야 여기다가 한다. 과잉 투자를 하면 결론은 누군가 죽지 않냐? 폭등장에서만 몰빵하고 제 생각에도 그렇지 못한 누군가는 장에선 비중 죽을 것 줄인다. 같아요. 이거 안 죽을 수 있나? 이 과액자가 기간이 길어지면은 체력 없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따, 근데 멀리 안 이거는 나가보라야. 옛날에 IT 시절에도 그랬고 스마트폰 시방- 때도 그랬고 시방 호구 왔는가? 누군가는 뭐 어쩔 수 아따, 없죠. 멀리 안 반도체로 나가보라야. 가끔 치킨 게임 하잖아요. 뭐 그런 게 등장하듯이 누군가는 요 아따, 멀리 안 사이에서 나가보라야. 당연히 이제 구조 조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버블이냐? DB 다이렉트가 또 먼저 시작합니다. 여기는 시방 호구 왔는가? 아이비- 시방 호구 왔는가? 패자에게는 버블이 될 수 있다. 패자에게는. 왜냐? 버블이라는 게 소위 들어간 것보다 나오는 게 적은 거니까 패자에게는 AI가 버블이겠죠. 하지만 승자에게는 한 주로 만약에 감시하고 멀지가 질렀을 없을 거냐. 텐데 그런 시대가 시간 온다면은 질질 끌면 승자에게는 질 확률 모든 아주 것이 높다. 오기 때문에 손절이 그래서 답인데 이런 말들을 많이 손실을 합니다. 줄이려면 예상보다 조금 긴 질러야 보상 한다. 프로세스. 결론은 그러니까 2년, 폭등장에서만 3년 뒤에 결과가 몰빵하고 나오는 게 그렇지 아니라 못한 10년, 장에선 비중 20년 줄인다. 뒤에 결과가 나올지라도 이 기술의 사이클을 멈추지도 아따 못할 멀리 거다. 안 왜냐? 나가보라야.
우리는 너무나 명확한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90년대 인터넷 투자도 실제 이익은 2000년대 들어서 2000년 초반의 IT 버블은 나중에 2010년대 넘어서 스마트폰이 등장한 다음에 지금의 애플, 지금의 구글 5분봉에서 뭐 이런 신고가입니다. 기업들을 만들었으니까 지금의 빅테크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말 그대로 긴 5분봉에서 보상 신고가입니다. 프로세스가 있을지언정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면은 버블인 걸 1분봉에서 알아도 신고가입니다. 투자해야 되고 그게 실제로 이제 세상을 바꾸는 아따, 멀리 안 거죠. 나가보라야. 다 알기 때문에 이거 모르지 않죠.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은 올해 2분기에 AI 관련 자본 유출이 5분봉에서 급증할 신고가입니다. 걸로 예상된다고 한 주로 발표를 했는데 감시하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질렀을 많이 텐데 빠졌어요. 쭉 시간 빠졌죠. 질질 끌면 얼마를 질확률 넣냐? 아주 5분봉에서 높다. 신고가입니다. 손절이 22조 답인데 손실을 원에 줄이려면 안 나가보라야. 조금 질러야 한다. 사실은 아마존은 결론은 클라우드 폭등장에서만 기업이었지만 몰빵하고 그렇지 그동안 못한 알파벳이나 장에선 비중 마이크로소프트에 줄인다. 비해서 투자를 좀 안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는 거죠.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선언했다고 할 수 있고요. 구글은 얼마 넣냐? 알파벳은 지난 1분기에 130억 달러, 17조 넣었습니다. 설비 투자에. 여기 설비 투자라는 건 물론 시방 이런저런 보고 게 다 왔는가?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설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실은 구글은 저는 약간 이해합니다. 아마존보다 더 크게 이해해요. 왜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만드는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근데 저만 만들겠어요? 글로벌에 정말 시방 많은 보고 유튜버들이 왔는가? 아니면 정말 많은 개인들이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올립니다. 심지어 10시간짜리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틀짜리 올리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 글로벌 모든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서버가 필요할 거냐? 한 주로 전 감시하고 세계 유튜브 질렀을 채널이 텐데 1억 개가 시간 넘는다. 질질 1억 끌면 1,400만 질 개. 확률 아주 높다.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손절이 월간 답인데 활성 손실을 사용자 수가 줄이려면 26억 조금 명이 질러야 한다. 하루에만 결론은 1억 완등 2천만 명의 장에서만 활성화 몰빵하고 유저가 그렇지 유튜브를 못한 눌러요. 장에선 1억 명이 비중 눌러 줄인다. 유튜브를.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서버가 시방 필요할까? 보고 왔는가? 게다가 하루에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 수가 매일 약 370만 개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거 감이 안 오는데? 이 대략 27만 시간이라 그래요. 한 영상이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가 얼마였더라? 5분 내외입니다. 뭐 4.5분, 뭐 5분이래요. 뭐 5분짜리 영상일지라도 쇼츠가 많으니까 370만 개의 영상이라면 아따, 멀리 안 나가보라야. 비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고 얼마의 투자가 시방 들어가야 될까? 보고. 1분기에 아따, 멀리 17조 안 원을 넣은 게 나가보라야. 사실은 이해할 수 있죠. 현재 유튜브에는 동영상 숫자가 또 8억 개입니다. 시방 보고 검색만 왔는가? 하면은 정말 옛날 영상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방 엄청난 서버가 아따, 필요하다고 멀리 할 안 수 나가- 있죠. 시방 게다가 보고 AI 왔는가?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또 서버를 안 늘릴 수도 없고 한 올해 주로 대부분 감시하고 글로벌 질렀을 기업들에 텐데 물어봤을 때 데이터 시간 센터 질질 투자를 늘릴 끌면 질 것이냐 확률 그러면 아주 높다. 97%가 손절이 늘린다고 답인데 얘기합니다. 손실을 줄이려면 이게 조금 2024 질러야 글로벌 한다. 데이터 센터 설문조사 결론은 결과예요. 심지어 폭등장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몰빵하고 그렇지 원하는 못한 만큼 장에선 5분봉에서 비중 줄인다. 신고가입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시방 아까 보고 왔는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 1분봉에서 만들 때 신고가입니다. 전기 계획을 같이 내야 되는데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못 만들고 있죠. 심지어 한국이 살아가는 기업 테슬라도 올해 데이터 센터 투자량을 5분봉에서 정말 뭐 신고가입니다. 엄청나게 늘릴 거를 사실상 공언하고 있어요. 올해 시방 보고 8만 왔는- 5천 대의 시방 H110을 보고 왔는가? 이용한 컴퓨터를 한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멀리 안 늘 예정이라고 나가보라야. 할 수 있고 1분봉에서 테슬라는 또 왜 신고가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넣냐? 뭐 클라우드 시방 보고 기업들이나 왔는가? 뭐 유튜브 기업은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데이터 센터의 극적인 1분봉에서 게임 체인저 신고가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시방 필요할 수도 보고 있는데 왔는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큰 5분봉에 저는 이게 시방 만약에 보고 된다면 왔는가? 자율주행 전기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분봉에서 자율주행 신고가입니다. 전기차가 다니면서 옆에 뭐 5분봉에서 라이다가 됐던 감시하고 카메라가 질렀을 찍잖아요. 아따, 지금 멀리 이게 안 다 나가보라야. 질 좋은데 확률 아주 이거를 높다. 저장 안 할 수가 있을까? 손절이 답인데 분명히 손실을 저장하려고 할 것 줄이려면 같거든요. 조금 차량 질러야 안에서 한다. 있는 것도 결론은 정보고 차량 폭등장에서만 밖에서 찍는 것도 몰빵하고 정보인데 그렇지 못한 게다가 장에선 3D 정보잖아요. 비중줄인다. 이 주변에 있는 정보를 전 세계 수많은 자동차들이 계속 다니면서 찍은 거를 조금 먹어도 잘한 뭐 거예요. 전부는 못 올리겠죠? 전부는 못 올리겠지라고 웃음을 생각하지만 빵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따, 멀리 생각하는데 안 나가보라야.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드렸던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가 사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입니다. 수출과 기술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와 아따, 전력망과 멀리 안 들어가는 나가보라야. 전력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1분봉에서 차갑게 만드는 신고가입니다. 쿨링 시스템에 아따 들어가요. 멀리 안 나가보라야. 전기차는 자동차, 전기차도 들어가지만 자율주행을 하려면 AI가 들어가고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고 전기차 안을, 자동차를 다 바꿔야 되니까 소위 말해 전장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같이 한 모두 주로 다 감시하고 대한민국의 질렀을 핵심 텐데 산업들이 시간 반도체, 질질 끌면 전력망, 질 확률 쿨링 아주 시스템, 높다. 아따 멀리 안 전기차, 나가보라야. AI, 손실을 배터리, 줄이려면 전장 조금 시스템. 질러야 한다. 1분봉에서 결론은 그리고 폭등장에서만 개인적으로 몰빵하고 하나같이 그렇지 우리의 못한 핵심 장에선 산업들이기 비중 때문에 줄인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저는 5만 달러 기대하는데 5만 달러가 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방 중진국 호구 왔는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뛰어넘은 정말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국가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거의 탑인데 우리나라보다 대만 정도로 꼽는 것 같아요. 근데 대만은 우리나라가 많이 작잖아. 국민소득 10,000달러, 12,000달러를 훌쩍 넘은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따, 극도로 유일한 그 사례 중에 멀리 하나가 안 나가보라.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아따, 멀리 가능했던 안 게 나가보라야.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에는 중국이 이제 전 시방 세계에 호구 등장을 왔는가?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물론 이거 외부적 효과지만 IT 기술의 발전에도 대한민국이 아따 엄청난 멀리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나가보라야. 이런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시방 호구 중진국 왔는가? 함정 쉽게 못 넘었을 수도 있어요. 한 주로 감시하고 우리도 질렀을 아직도 텐데 뭐 그냥 시간 하나하나 뭐 질질 끌면 질 섬유 확률 뭐 아주 아니면 높다. 아직도 수동으로 손절이 만드는 그런 답인데 옛날 손실을 방식 제조업에 줄이려면 멈춰 있을 조금 수도 있어요. 질러야 한다. 근데 시방으로는 아이티 왔는 기술이 현장에서만 나오고 몰빵하고 운 좋게 그렇지 중국도 못한 그때 지방에서 많이 호구 등장을 하면 완주한다. 우리가 10,000달러에서 시방 20,000달러 호구 깰 수 왔는가? 있었죠. 또 20,000달러, 30,000달러를 깰 수 있었던 거는 역시 스마트폰, 반도체라는 변화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는 뭔가 변화만 하면은 잘 올라타요. 기술이 좋고 뭔가 사람들이 뛰어나서 그런지, 그리고 순식간에 정말 잘 팔고 국민소득이 30,000달러를 훌쩍 넘었어요. 5분 봉에 35,000달러를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시방 호구 왔는가? 이 기세로 40,000달러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50,000달러로 가려면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AI 아니면 뭐 전기차,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또 다른 변화가 아까 보여드렸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이 저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올라탈 수 있다라고 강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오분봉에서 있죠. 신고가입니다. 제가 이제 LG전자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일분봉에서 한 주로 사실 감시하고 LG전자는 질렀을 제가 텐데 생각하기에 거의 시간 우리나라 질질 국민들과 함께 끌면 울고 질 웃었던 확률 아주 기업입니다. 높다. 예전에 손절이 금성사, 답인데 골드스타, 손실을 줄이려면 LG그룹 자체가 조금 질러야 럭키금성, 한다. 결론은 폭등장에서만 멀리 안 몰빵하고 나가보라. 그렇지 그 못한 TV 장에선 있었죠. 그 비중 브라운관 줄인다. TV, 골드스타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됐는데 LG전자 사실 국민 기업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현지 법인이 130개고 임직원이 75,000명이에요. 아따 멀리 안 7,500명이라도 나가보라야. 엄청난 기업인데 75,000명의 멀리 안 외국 나가보라야. 국민들이 같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으로 이번 변화에서는 정말 시방 승자가 호구 되게 왔는가? 올라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LG전자 하면 마음속에 가전이죠. 아따, 가전하면 멀리 안 LG전자, 나가보라야. 튼튼하고 오래가는 가전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변화에서는 국민소득 50,000달러를 갈 수 있는 천병의 시방 역할을 5분 해줘야 봉에서 된다고 저는 신고가입니다. 생각을 아따 합니다. 멀리 안 그래서 LG전자에 나가보라야. 물어보니까 LG전자의 새로운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시방 말씀을 호구 하셨어요. 왔는가? 가전 브랜드를 넘어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간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한 주로 쉽게 이해해 감시하고 보니까 질렀을 텐데 지금까지 말했던 시간 변화에 질질 끌면 올라탄다는 질 말과 확률 아주 똑같습니다. 높다. 가전을 손절이 포기할 수는 답인데 없죠. LG전자가 정말 손실을 세계적인 조금 가전 질러야 기업이기 한다. 때문에 전 세계 LG전자 기기가 폭등장에서만 7억 몰빵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이거를 장에선 포기할 수는 비중 없고 줄인다. AI 시대가 오니까 AI와 가전기를 시방 합해서 호구 왔는가? 또 이 스마트홈 솔루션 5분봉에서 요즘 표현을 신고가입니다. 하면은 AI 시방 스피커 호구 같은 왔는가? 거. 요즘에 가장 간단한 건 그거죠. 여기다 말해서 아따 뭐 멀리 안 누구야 나가보라야. 뭐 열어줘 하면은 뭐 창문 찍 열리고, 누구야 뭐 해줘 그럼 막 띡 해주는 이런 건 이제 굉장히 기초적인 거고, 이거를 다 통튼 아따, 홈 멀리 솔루션을 안 만드는 게 나가보라야. 새로운 비전이고요. 뭐 이건 5분, 뭐 당연히 1분 가전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가전의 아따 미래라고 멀리 할 안 수 있죠. 나가보라야. 그리고 LG의 또 다른 비전이 여러분들 너무 5분봉에서 잘 아시지만 신고가입니다. 전장 사업을 합니다. 아따 멀리 안 나가보라야. 시방 호구 왔는가? 제가 보기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방 사실상 호구 왔는가? 현재 LG전자가 가장 한 주로 쉽게 밀어주고 감시하고 실제로 질렀을 텐데 성과가 나는 게 시간 전장 질질 사업이라고 할 수 끌면 있고요. 질 확률 그리고 아주 오늘의 높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절이 제가 답인데 간 뒤에 손실을 있는 저 줄이려면 LG전자 칠러 조금 공장 질러야 한다. 엄청난 공장이죠. 결론은 저희가 뭐 폭등장에서만 하는 데냐? 몰빵하고 바로 그렇지 전기와 못한 장에선 냉난방 비중 줄인다. 공조 왔는가? 시스템을 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면 LG전자가 뭘로 유명해요? 바로 휘센 시스템 에어컨으로 유명하죠. 저 시스템 에어컨을 정말 엄청난 크기로 만드는 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 저희 칠러 냉난방 공조 시방 시스템인데 호구 왔는가?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 뭐 가장 가깝맞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어떤 OS로 엮어야죠. 소프트웨어로 엮는 게 이제 소위 말해 웹 OS라고 불리는 TV, 모니터, 뭐 자동차 그려내는 걸 모두 엮는 OS 플랫폼, 이런 비전을 추구하고 있죠.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전장 5분 시스템, 봉- 전기 1분 자동차, 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전기 장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LG그룹이 무조건 해야 되고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시방 LG가 호부 배터리죠. 왔는가? 전기차에 한 주로 들어갈 수 있는 감시하고 이런 제품들을 질렀을 모두 다 텐데 만드는 데다가 시방 질질 LG전자 끌면 질 2018년에 확률 아주 글로벌 높다. 헤드램프, 손절이 램프죠, 답인데 램프. 손실을 ZKW라는 줄이려면 세계적인 조금 기업입니다. 질러야 한다. 1조 원을 넘는 결론은 돈을 주고 폭등장에서만 인수했습니다. 몰빵하고 그렇지 한마디로 못한 차 장에서 안에 시방에서 조명 같은 신고가입니다. 거, 또 인포테인먼트라 그러죠. 전기차 아따, 멀리 안에서 안 나가 볼 보라야. 수 있는 이런 전장 시스템에 지금 시방 사실 호부 왔는가? 엄청나게 이제 기대를 하고 이게 LG전자의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5분봉에서 있죠.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LG전자 초대형 냉방기 칠러라 시방 그러는데 호부 왼쪽 왔는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보긴 봤어요. 시방 이거 호부 어디서 왔는가? 봤냐? 우리가 흔히 대형 빌딩에 가면은 지하에 우리가 눈 안 보이는 지하에 무조건 이게 있습니다. 아따 멀리 안 나가. 큰 게 200톤이에요. 5분봉에서 신고가입니다. 작은 게 뭐 50톤 시방- 그런 엄청난 시방 호부 시스템들이 왔는가? 아래에 갇혀 있고 5분봉에서 특히 가끔 신고가입니다. 이 대형 빌딩의 옥상 보면은 시방- 이렇게 시방 이렇게 호부 회색 왔는가? 수증기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요런 냉각탑이 있는데 요게 바로 빌딩 아래에 있는 냉난방 시스템의 이제 10배는 거. 우리 지금 실외기, 에어컨의 실외기가 이제 비슷한 효과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막 거대한 백화점이나 일분봉에서 아니면 신고가입니다. 한 주로 거대한 무슨 감시하고 몰, 질렀을 텐데 쇼핑몰 막 시간 이런 질질 엄청난 끌면 몰을 안 나가고요. 냉난방을 아주 어떤 걸로 높다. 하냐? 이거 손절이 에어컨으로 하지 않습니다. 답인데 손실을 제가 이제 줄이려면 보여드릴 아따 칠러를 멀리 하는 안 걸로 나가 하는데 보라야 왜냐하면은 에어컨으로 결론은 여기를 냉방을 폭등장에서만 시키려면 몰빵하고 정말 그렇지 돈이 못한 엄청나게 장에서 들겠죠. 비중 줄인다. 신고가입니다. 칠러 안에 막 100톤, 200톤 뭐 그런 규모로 냉방이 아따, 가능하기 멀리 안 때문에 나가보라야. 정말 축구장 하나를 저 하나로 냉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5분봉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아따, 멀리 빌딩 안 만들 때 나가보라야. 아니면 심지어 중동에는 마을 단위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제 같이 미소를 들어가는 그런 빵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 냉방으로 이제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의 거의 대부분이 냉방 비용이기 때문에 요즘엔 데이터 센터 유지하는데 알파요 오메가로 불린다고 합니다. 또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데이터 센터 전체를 냉각을 시켰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는 한 열을 냉각시키고 요렇게 그리고 이제 발전하면은 한 개체 이거 뭐라 그러죠? 하나에 포장되어 있는 요 한 라인, 직각 라인 이거를 냉각시키고 그래도 한 주로 에너지가 많이 감시하고 드니까 질렀을 이제 텐데 최종적으로는 시간 질질 자동차 끌면 하나 질 하나에 확률 아주 이렇게 높다. 칠러 같은 걸로 손절이 차가운 답인데 물이나 뭐 손실을 차가운 공기 같은 거 줄이려면 보내서 조금 칩 질러야 하나를 한다. 냉각시키는 결론은 걸로 폭등장에서만 발전한다고 몰빵하고 합니다. 그렇지 제가 못한 그래서 장에선 비중 LG전자 줄인다. 평택 칠러 공장에 직접 아따, 한 것을 멀리 안 보여드릴 나가보라야.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축구장 4배 넓이의 국내 최대 칠러 공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서 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전자동화된 이렇게 막 그 자동차 공장 같으면 이렇게 전기팔 같은 게 시방 삐삐삐삐삐 호부 움직이고 왔는가? 사람은 별로 안 보이는 그런 미소를 공장을 상상했는데 빵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거의 아따, 멀리 안 장애인들의 나가보라야. 공장과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칠러라는 게 자동차하고 다르게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그 주문한 아따, 멀리 안 주문자에게 나가보라야.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정말 한 땀 한 땀 이건 뭐 21세기판 고려 청자 만드는 그런 느낌? 장인들이 달라들어서 납땜에서부터 그걸 진짜 하나하나 만드시더라고요. 하나하나. 한 주로 공기의 감시하고 요청에 따라서. 질렀을 텐데 아, 그리고 시간 또 질질 놀랬던 게 끌면 질 가서 확률 아주 보니까 높다. 일하시는 분들이 손절이 굉장히 답인데 젊어요. 손실을 줄이려면 20대 분들도 조금 많아. 질러야 한다. 제가 간 그날에도 결론은 일주일 뒤에 폭등장에서만 20대 몰빵하고 신입사원이 또 몇 그렇지 명 못한 들어오는 그런 장에선 때였는데 비중 줄인다. 우리 청년들이 장인이 되는 공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우리 뒤에 보이는 LG전자 평택시 칠러 공장으로 저와 같이 한번 가보시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방 호구 왔는가? 오늘 머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가의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 슈박사라고 불러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 아따, 칠러 멀리 안 생산팀의 나가보라요. 고현승 선임이라고 하고요. 공장 투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칠러 공장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새로 지어진 공장으로 건평으로는 한 10,000평 정도, 실제 생산에 이용되는 공간 한 8,000평 정도 멀리 안 생산에 나가보라요. 할애를 하고 있고요. 아따, 저희가 멀리 안 아까 나가보라요.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용접하시는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30-40년씩 다 이 자리에서 근무하신 선배님들이고요. 인원들의 평균 나이가 거진 50세에 가까웠는데 지금은 34세까지 지금 좀 내려와가지고 현장 자체가 많이 젊어졌습니다. 34세요? 네. 엄청 젊어졌는데요? 네. 저희는 요 에어컨계의 조선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터보칠러 제품이 열교환기와 압축기로 이루어진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축기 조립을 저기서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열교환기 제작이 들어갑니다. 앞에 보시는 공정이 저희 총조립 공정이고요. 워낙 제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작업자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전 고려를 걸고 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2만 원 이자. 이게 빌딩 아래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빌딩 안에 들어가서 근데 이 또 하나만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거든요. 아, 여러 대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이런 사이즈를 요청을 하시는 고객들은 여러 대를 요청하시는데 압축기, 열교환기, 인버터 다 저희 LG 전자 칠러의 자체 기술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가도 절감을 하고 기술력도 세계 최대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 결론은 폭등장에서만 몰빵하고 그렇지 아까 보신 못한 것처럼 장에선 이렇게 시끄러운 비중 환경에서 줄인다. 금수를 하다 보면 이제 고객이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니터링룸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고객이 받은 걸 저기다가 껴서 그렇죠. 저걸로 한번 돌려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냉동기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좀 작은데 아까 전에 그 50톤짜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있죠. 예. 저기 가서 이렇게 사진 한 방 찍어도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크다. 작품입니다, 작품. 아따 멀리 안 나가 보러야. 아이팅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 칠러 사업 담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호림 팀장입니다. 저희가 칠러 공장에 와서 칠러를 쭉 보고 왔는데요. 심지어 이 칠러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보통 그냥 에어컨, 시스템 한 주로 에어컨에 감시하고 익숙한데 질렀을 칠러라는 텐데 건 어떤 겁니까? 시간 질질 끌면 쉽게 질 확률 표현하면 아주 창문을 높다. 만드는 대형 손절이 기계라고 답인데 보시면 될 손실을 것 같고요. 칠러에서 줄이려면 만드는 조금 차가운 물을 질러야 가지고 한다. 냉방이 필요한 결론은 곳에서 폭등장에서만 냉각이 필요한 몰빵하고 뭐 그렇지 일반 못한 산업소비에서 장에선 냉각, 비중 이렇게 사용하고 줄인다. 있습니다. LG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칠러는 3000RT급이고요. 3000RT급이면 아따 멀리 안 나가 보러야. 15개. 그 정도로 한 대로. 뭐 그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굴지의 건물들 중에서 혹시 LG 칠러가 들어가 있는 아따 대표적인 멀리 건물이 안 어떤 나가 게 보러야. 있을까요? 아따 인천공항 멀리 안 나가 인천공항. 보러야. 그리고 스타필드. 그러면은 저희가 뭐 스타필드 돌아다니면서 시원할 때 이게 에어컨이 아니라 칠러의 냉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00%입니다. 그럼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중에 하나인 그 롯데타워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칠러가 지하에 있고 지하에서 500m를 중간중간에 펌프를 둬서 차가운 물을 위로 올리고 찬바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다 냉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도 동일한 방식. 그건 1000m짜리잖아요. 한 주로 버즈 칼리파 감시하고 같은 질렀을 경우는 버즈 텐데 칼리파 주변에 시간 질질 지역 전체를 끌면 질 냉방하고 확률 아주 버즈 높다. 칼리파도 냉방하는 손절이 그런 방식으로 답인데 되어 손실을 지역 줄이려면 전체도 냉방이 조금 됩니까? 질러야 동 한다. 크기 뭐 이런 게 냉방이 결론은 돼요? 폭등장에서만 국내에서는 몰빵하고 지역 그렇지 난방에는 못한 좀 장에선 익숙한데 비중 뭐 줄인다. 두바이나 카타르나 이런 더운 지역에 가시면 지역 냉방을 하게 되고요. 동네를 냉방하려면 칠러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판매한 지역 중에 아따, 멀리 두바이에 안 나가 모타시티라는 보러야.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LG전자 칠러 2500RT가 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와. 팀장님, 그 우리 LG의 칠러가 신기술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탄소 중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히트펌프입니다. 저희가 히트펌프가 뭔지 잘 모르고 탄소 중립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난방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가스 보일러에서 난방하는 거고요. 네네. 석탄이라든지 석유, 탄소 발생량이 높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조금 떨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칠러 같은 경우는 냉동 사이클 중에서 증발기에서 찬물을 만든다 그러면 응축기에서는 뜨거운 열이 나옵니다. 이 버리는 열을 한 가지고 주로 저희가 감시하고 온수로 질렀을 텐데 만들어낸다면 시간 난방이 질질 가능합니다. 두 번 끌면 쓸 질 수 확률 있네요. 아주 팀장 높다. 혹시 칠러 관련 손절이 말씀해 답인데 주시면은 손실을 25년 줄이려면 됐습니다. 조금 25년 질러야 뒤에 한다. 지금이 제일 가까운 결론은 만든 시기 아니에요? 폭등장에서만 요즘처럼 몰빵하고 이렇게 그렇지 냉방, 못한 특히 AI 장에선 비중 센터 줄인다. 서버를 냉각시킬 건지 기술력도 그렇고 가장 이 팀장님 이력에서 빛나는 순간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100% 공감하고요. 100% 공감하는 이유는 칠러는 기계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칠러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대중들이 AI 막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냉각이 튀어나오고 그 냉각을 할 수 있는 게 칠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대중이 이렇게 알아봐 주니까 뭐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 엔지니어로서의 기쁨도 있고요. 그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님, 그리고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즘에 저희 LG 공장 사람 뽑을 때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 뽑는데 1000명 정도 왔었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LG전자의 평택 칠러 공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감시하고 질렀을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시간 질질 젊은 분들이 정말 끌면 많이 질 계십니다. 확률 딱 아주 지나가는데 높다. 이제 저보다 어린 손절이 분들이 답인데 과반수를 손실을 차지하는 거 줄이려면 보니까 조금 제조업 질러야 기술이나 한다. 제조업 하시는 결론은 분들도 폭등장에서만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몰빵하고 있다는 것을 알 그렇지 수 있는 못한 그런 자리가 장에선 아니라 비중 생각합니다. 줄인다. 우리 LG전자 평택 칠러 공장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큰 칠러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냉방 기술이 어디까지 필요할지를 생각한다면 수출 에어컨, 산업 에어컨으로 우리나라 뭐 4만 달러, 5만 달러 가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런 공장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칠러 공장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고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멧은 더 주시면 됩니다.
멀리 안 나가 불어야. 아따 멀리 안 나가 불어야. 한때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할 때는 한 주로 감시하고 질렀을 텐데 시간 질질 끌면 질 확률 아주 높다. 손절이 답인데 손실을 줄이려면 조금 질러야 한다. 결론은 폭등장에서만 몰빵하고 그렇지 못한 장에선 비중 줄인다. 한 주로 감시하고 질렀을 텐데 시간 질질 끌면 질 확률 아주 높다. 손절이 답인데 손실을 줄이려면 조금 질러야 한다. 결론은 폭등장에서만 몰빵하고 그렇지 못한 장에선 비중 줄인다. 시방 호구 왔는가? 여성이 반려견이 가는 대로 그대로 끌려갑니다. 한 주로 감시하고 산책을 이어가던 중에 반려견이 달리자 여성도 강제로 달리게 됩니다. 아주 높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은 반려견이 고집에 백기를 들고 말았죠. 결론은 폭등장에서만 몰빵하고 그렇지 못한 장에선 늦은 밤 비중 줄인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왔던 여성은 힘없이 그대로 끌려가는데요. 반려견을 어떻게든 멈추게 하려 했던 여성은 체중을 실어 몸을 뒤로 젖혔지만 반려견의 이끌림에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반려견 두 마리가 동시에 달리자 여성이 속수무책입니다. 견주는 산책 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반려견과 다른 사람의 반려견,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견주들까지 피해보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여성이 반려견 한 주로 1분 봉에서 감시하고 질렀을 신고가입니다. 텐데 시간 질질 끌면 질 확률 아주 높다. 손절이 답인데 손실을 줄이려면 조금 질러야 안녕하십니까, 한다. 이태현입니다. 결론은 폭등장에서만 중국 경제가 몰빵하고 침체되면서 그렇지 고용 못한 시장이 장에선 비중 좁아지고 줄인다. 소비 의향이 감소하고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회에 많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들어본 적이 멀리 안 없다며 나가 불어야.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생활 비용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같은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심지어 육류 가격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키며 행복감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시금치 500g이 18.98위안, 한화약 3,500원, 오이는 500g이 6.99위안, 한화약 1,300원입니다. 5분 봉에서 신고가입니다. 한 주로 가난한 집 감시하고 아이들은 질렀을 초 텐데 영양실조에 시간 걸리고 질질 말았습니다. 끌면 질 확률 국민들의 아주 높다. 삶이 정말 너무 손절이 힘듭니다. 답인데 과일 손실을 하나가 줄이려면 파리한 조금 12위안, 질러야 한다. 심지어 10년 결론은 위안이고 폭등장에서만 채소도 한 몰빵하고 근에 그렇지 4, 못한 5위안, 장에선 6, 비중 7위안. 줄인다. 5분 봉에서 신고가입니다. 돼지고기 가격은 더 황당해졌습니다. 거의 30위안까지 1분 봉에서 올랐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원래 대부분 20위안 되었습니다. 지금 100위안으로 1분 뭘 살 수 봉에서 있을까요? 신고가입니다. 카놀라유 한 병, 우유 한 박스, 그리고 삼선육 2근, 새우 2근 정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가스비도 2배로 올랐습니다. 현재 한여름인데도 말이죠. 아따 멀리 한 안 달 나가 불어야. 전기료가 1,000위안을 넘을 겁니다.
월급이 4,000위안이나 5,000위안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일본봉에서 살까요? 신고가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하이의 많은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이 점심을 싸우기 시작하면서 소비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상에 나온 이 여성은 상하이에서 생활비로 500위안, 한화약 93,000원 사용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500위안으로 한 달 한 주로 생활하기. 감시하고 질렀을 8월에 텐데 9일째. 시간 질질 좋은 끌면 아침입니다. 질 확률 아주 오늘 높다. 아침은 굶고 손절이 점심은 답인데 도시락만 손실을 싸서 줄이려면 출근했어요. 조금 질러야 그냥 한다. 대충 살아가는 결론은 거죠. 폭등장에서만 퇴근 후에 몰빵하고 그렇지 고추장을 못한 만들려고 장에선 양파, 비중 줄인다. 고수, 마늘을 샀고 작은 고추를 6.9위안에 3근을 샀고 가지 5근에 11위안밖에 안 돼 샀어요. 이걸 말려서 가지 말랭이를 만들려고요. 그리고 고추를 5근 샀는데 14위안밖에 안 돼요. 슈퍼에서는 한 근에 10위안이나 하거든요. 정말 잘 샀죠. 저녁은 간단히 속 없는 만두와 소시지를 먹었고 레몬수도 한 잔 마셨습니다. 오늘 38.85위안을 썼고 8월달은 아직 22일이 남았어요. 식비는 500위안에서 214.33위안이 남았습니다. 아따 멀리 한 주로 감시하고 질렀을 텐데 시간 질질 끌면 질 확률 아주 높다. 손절이 답인데 손실을 줄이려면 조금 질러야 한다. 결론은 폭등장에서만 몰빵하고 그렇지 못한 장에선 비중 줄인다. 대도시에서 외지 청년들은 정말 힘겹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좁은 지하실에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초라한 단층집에서 살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내 식구가 북방에서 500위안, 한화약 95,000원짜리 새 방에 살고 있는 실제 생활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아래 2층 침대를 사용하며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 마당에서 세면하고 주방도 매우 초라합니다. 영상에서 산시 출신의 여성이 월세 2,500위안, 한화약 46만 7천원을 내고 지하실에 살고 있으며 새끼를 컵라면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광저우와 선전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택시기사나 택배기사로 대거 전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난의 한 블로그는 현재 시장에서 일반 노동자 쥐어짜기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바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 기사와 배달원 수가 거의 1억 명에 육박합니다. 반면 많은 재개발로 부자가 된 현지 사람들은 일찍부터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로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일선 도시를 떠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심의 빈집 비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젊은이들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강도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 방식이 일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노인성 질환과 심지어 우울증이나 환청과 같은 정신적 질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나온 여성은 26세의 초등학교 교사로 만성 요독증 말기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소변을 참으며 식사도 불규칙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과에 25세의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 담당 의사들이 매우 분주했는데 다행히 혈관에 있는 혈전을 제때 제거해 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20대의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근경색에 걸리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동과 선전 등의 많은 오랜 기업이 연달아 파산하면서 근로자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광동성 1인 미디어 열성감귤은 한때 세계 공장으로 유명했던 선전이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더 이상 어느 회사에서 채용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공장이 문을 닫았는지에 집중합니다. 글로벌 장난감 산업의 선두기업 마텔그룹은 중국 개혁 개방 초기에 주광 삼각주에 투자하여 공장을 건설한 미국 자금회사입니다. 그 산하에 바비 인형을 생산하는 포산시 난하이 중미 왕구 공장은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업계에서는 마텔의 포산 공장이 2014년에 생산 공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텔의 중국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논의가 더욱 촉발됐습니다.
제조업의 도산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비정부 기구 중국노동통신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국에서는 757건의 인권보호 및 파업 시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696건보다 증가했습니다. 이 중 건설업이 47.8%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이 32.4%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업종을 합치면 577건의 시위가 발생해 지난해 517건보다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줄도산하고 일반 상점도 유지하기 어려워 경제 환경이 끊임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베이징의 일부 상인들은 심지어 임대료 면제라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제때 수도와 전기 요금을 납부하면 임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8월 들어 최고급 주택 시장이 잇따라 거래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 주목할 점은 높은 가격의 매수가 아닌 주택 가격의 하락입니다. 현재 상황은 구매자가 부동산을 재판매할 때 원래 구매 가격이나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의 침체나 구매자 시장 형성을 반영하며 판매자는 빠른 판매를 위해 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베이징 서성 이환 내에 위치한 중신 꾸안푸는 한때 그 최상의 위치와 희소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과거 이곳의 중고주택 가격은 제곱미터당 20만 위안을 넘었으며 총 가격이 수천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이 프로젝트의 2기 주택 550채는 특별한 홍보 없이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말 3단계 개장을 앞두고 충분한 홍보와 고객 촉적에도 불구하고 총 150세채 중 20채만이 판매되어 소화율은 20%를 넘지 못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197.4제곱미터의 중고주택은 총 가격이 2,800만 위안으로 제곱미터당 14만 1,800위안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 15만 5천 위안보다 낮습니다. 헤딩구에 위치한 시사니 하우이에는 한때 서부구항 지역의 랜드마크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최근 거래된 몇 채의 아파트들은 제곱미터당 가격이 약 10만 위안에 가깝습니다. 그중 한 채는 181제곱미터로 주차장을 포함하여 1,850만 위안, 한화약 35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주차장을 제외한 제곱미터당 가격은 약 10만 위안입니다. 지난해 같은 유형의 주택 최고 거래가는 2,700만 위안으로 제곱미터당 14만 9천 위안이었으며 한때 최고가는 3천만 위안, 한화약 57억 원에 달했다는 중개인의 정보도 있습니다. 여기는 해전구 서사안에 작년에 막 입주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새로 지어진 최고급 아파트가 최근 680만 위안이나 하락하여 이미 시장 거래가보다 낮아졌습니다. 거실과 식당이 72제곱미터의 모서리 방으로 세면이 채광되고 집에서도 서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3개와 비밀번호가 있는 방도 있습니다. 또 왕경 근무부는 조양구의 핵심 산업의 상징적인 고급 주택입니다. 지난달 이 프로젝트에서 223제곱미터의 대형 침실 3개방이 거래됐으며 중간층 총 가격은 2,200만 위안, 한화약 41억 8천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이 10만 위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 같은 유형 주택은 3,185만 위안, 한화약 60억 5천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14만 2천 위안에 거래됐으며 1년 만에 총 가격이 거의 1,000만 위안, 한화약 19억 원 감소한 것입니다. 2024년 이래 심양, 닝더, 주해 등 최소 11개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 제한 정책이 이미 철회됐습니다.